1월 26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추위는 여전히 주춤하는 모습이죠. 오늘 대체로 포근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이 영하 1도로 크게 춥진 않은데요. 다만 오늘 공기가 좋지 않아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상 5도에서 6도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예년보다 조금 추워지겠고 설날 당일에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이를 극복하고자 인구 감소 대응 추진단 운영 등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영월군의 인구 소멸 위기 대응 계획 먼저 들어보고요. 또 원주와 횡성은 지리상 동일 생활 권역으로 분리돼 과거에는 종종 통합 논의가 주시던 바 있는데 횡성 군수가 원주와 횡성의 통합 논의를 공론화했습니다. 그 배경과 가능성에 대해서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 안에 있는 일부 힘해촌 정비사업 단계 추진된다고 하는데 학성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소식도 챙겨보겠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이른 성묘길에 오른 추모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원주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는 성묘객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은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하거나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해 한 주 일찍 성묘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 추모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봉안당에는 평일 하루 평균 150여 명, 주말에는 300여 명 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설 연휴 기간 원주 추모공원은 50명 입장 제한과 참배 시간 20분 이내로 운영됩니다. 횡성군은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부부 모두 횡성군에 거주하며 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구매 전세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을 모두 3회까지 지원합니다. 평창군이 관내소 상공인을 돕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2022년 굿 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 개 업소당 신규의 경우 간판 설치 비용이 50%를 최대 150만 원까지, 교체의 경우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은 2월 12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내려받아 서류를 작성한 뒤 도시과 견관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영월군이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5년째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영월군이 이를 극복하고자 인구 감소 대응 추진단 운영 등 맞춤형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최명서 영월군수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모든 지자체가 그렇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지역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월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 영월군의 인구 소멸 위기 대응 계획인 인구 감소 대응 추진단 구성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구의 감소, 지역 소멸의 문제, 이런 말들이 이제 대두된 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네. 또 이제 대한민국 대다수의 농어촌 지역이 겪는 어떤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패키지 형태로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영월군도 인구 감소 대응단,
그렇게 해서 추진단을 TF 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 일자리, 경제, 정주 여건 개선, 교육, 의료, 귀농귀촌 이런 6대 분야로 관련 부서를 연계한 TF 조직을 구성해서 실효성 있는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그간 부서별로 추진되어 온 사업들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영월군의 인구가 한때 1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4만 명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영월군의 인구가 어떤 변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까? 비단 영월군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농어촌 시군이 겪는 현실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우리 영월군의 경우에는 이제 석탄산업 합리화 이전에 산업 구조가 재편되기 전까지는 한 인구 13만 정도, 그래서 강원 남부권의 어떤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 3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고령화는 이제 저출산의 문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문제는 청년 인구의 유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적정한 인구 규모, 청년 인구니 그래서 너무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청년 인구의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저희들이 이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8.8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청년 인구를 18세에서 39세로 볼 때 17%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 인구의 자연 감소, 고령화되어 있는 인구의 사망자 수 1년에 한 400명 정도 돌아가시고 또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 300명의 자연 감소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귀농귀촌 인구가 막아주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청년들의 유출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청년 정책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영월 입장에서 보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영월로 옮기지 않은 직장인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 생활 인구의 어떤 부족, 생활 인구가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건 느낄 수가 없는데 일단 주민등록상 그런 인구들이 이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청년 정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 이제 영월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생활 인구는 그대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느 원주시 군 의원에 따르면 원주시 단구동 인원이 영월 사람이다. 5만 명 정도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영월군의 인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영월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저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일단 인접한 도시로 이렇게 이동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젊은층. 그럼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는데 교육 여건, 의료 여건 그런 문제들,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이제 같이 자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학업을 위해서 또 떠나는 학생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다시 졸업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유인할 그런 어떤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열악한 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어떤 정교학 여건들 이런 걸 좀 개선해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인구 고령화 역시 지금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영월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좀 우려될까요? 고령화 지수의 증가는 어떤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와 있으니까 다양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 그래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것,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런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또 늘어나는 빈집, 노후주택 이런 지역 정주 여건 문제, 그리고 이제 농업군의 입장에서 보면 농촌 인력 부족의 문제, 그런 게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영월군은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이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 유입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고 회사 때문에 인구 문제 해법을 청년에서 찾기로 했다는 앞서 답변도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어떤 정책들을 좀 추진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영월군이 이제 2019년부터 민선 7기 들어서서 청년 정책들, 청년이 희망이다. 또 우리 청년들이 영월에서 정착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한다. 그 청정 시책,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영월에 가면 뭔가 좀 그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또 청년들이 네트워크가 강화돼 있어서 청년들이 활동하기가 좋은 지역이다. 이런 걸 지금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다양한 사업들을 이미 3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협력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 넥스트 로컬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출향 청년들의 유턴이죠. 그러니까 출향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그 뭐 사업 지원이랄지 주거 지원이랄지 일자리 연계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청년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청년 사업단을 시내 한복판에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덕포지구 출향청년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우리가 덕포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을 청년과 연계해서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영월군의 남부발전 회사하고 연계해서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의 창업 장소를 활용하는 그런 시책들을 좀 다양하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구 활력 계획 수립에 돌입했는데 인구 유입 등 특화 시책과 스마트 압축 도시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요번에 이제 수립할 우리가 인구 활력 계획은 그런 분야별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서로 연계하고 고도화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특히 이제 교육 문제, 다음에 주거 문제, 일자리, 취업이나 창업 문제, 그리고 보육, 의료 문제 이렇게 연계해서 압축적인 도시 전략. 작지만 행복한 도시 뭐 그런 걸 만들어가는 스마트 압축 도시 그런 쪽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개면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한반도면 신천 지역의 신천 초등학교를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대상으로 저희들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학생 수 20명이었던 초등학교가 전학을 이제 이번 신학기에 새로 이제 5공을 이렇게 시작이 돼서 42명까지 늘어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영월군에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부산, 평택, 세종시 이런 데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학부모들도 같이 전입이 오는 그렇게 해서 좀 뭐라고 할까 좀 학교가 활력을 찾는 그런 걸 좀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 2년 계획이 아니라 10년 후 미래 영월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스마트 압축 도시 시범 사업을 이제 실시하고 계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어떻습니까?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영월군의 돌파하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 모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뭐냐? 좋은 집이 있어야 되겠고 학교가 있어야 되겠고 좋은 교육이 있어야 되겠고 또 활기차게 일을 해야 되고 부와 자원이 유출되지 않아야 되고 또 안전성이 있고 주민들 간의 관계가 풍요롭게 열려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좋은 주거 만드는 문제 또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그게 연계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KBS 원주방송국에서도 올해 농촌 인구 소멸 정책 관련해서 특집을 좀 준비 중인데 말씀 듣고 보니까 특집 방송은 영월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그때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명수 영월 군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와 횡성의 통합 논의가 제기됐죠. 원주와 횡성의 공동 휴원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원주와 횡성의 통합 논의가 제시됐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네요. 네, 원주와 횡성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동일 생활권이라고 이야기되면서 과거에도 몇 차례 통합 논의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아 서로 합의해야 할 현안도 여럿 있었는데요. 횡성구는 원주시와의 공동 현안에 대응하고 상생 지역 발전을 위해 원주와 횡성을 통합한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원주시와 횡성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제안한 건데요.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치단체로서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지난해인 2021년 8월 강원도는 2040 강원도 종합계획에서 강원도 전역을 3개의 강소도시권과 2개의 특화자원 지역권으로 나눈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횡성과 원주는 3대 강소도시권의 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정부가 강원도의 강소 메가시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횡성구는 이런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횡성과 원주가 강원 영서권의 메가시티 전략의 중심으로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해 지역의 이익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주와 횡성의 통합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장신상 횡성 군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횡성군과 원주시 통합은 과거에도 종종 거론돼 왔었어요. 지금까지 논의된 통합은 이제 공간적 물리적 개념의 통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방식의 통합의 의미는 무의미해졌고요. 1955년 제정되어서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특별자치도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개정 사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횡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이시죠. 또 지역도 가까이 접해 있고요. 횡성군에서는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의회와 더불어서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 있고요. 양쪽 자치단체가. 그래서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원주시는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지만 지역사회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양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양시군의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원주 시민과 횡성 군민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이 양시군의 통합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역이 통합되면 인구 50만 도시에 가까워져 이후 특별자치단체를 넘어서 실질적인 행정구역 통합까지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와 횡성은 생활권이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통합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는 임기가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음 시장 군수님께서 충분히 협의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합되는 시기는 한 2030년 정도로 잡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통합에 대한 충분한 시간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정치권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횡성 물기반 공동성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을 발굴해서 지역 동반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주와 횡성은
원주 공항을 통한 항공교통과 광역교통 시스템과 광역 관광 행정을 추진해서 앞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주와 횡성은 치악산과 한강 수계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 자원을 공유해서 각 지역의 매력을 극대화해 영서권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원주시는 이에 대해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적 합의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주시와 횡성군의 원만한 합의와 또 충분한 대화가 양 지역의 상생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고요.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9년 시작된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과제가 곧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예정지안에 있는 일부 희매촌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고 하는데 원주시청 도시재생팀 김성식 팀장 연결해서 얘기 듣습니다. 김성식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식입니다. 예,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 언제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가요? 네, 시에서는 학성동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2년여 기간 동안에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얻었고요. 2020년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보상, 공사 착공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됐네요. 그렇다면 네,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화로 가득한 학성 희망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총 217억 원을 투입하여 여성친화문화관광, 학성문화공원 조성 등 문화를 통한 지역 경제 회복 사업하고 소방도로 개설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202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중에 가장 이슈가 또 희매촌 정비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철거는 아니고 일부 철거라고요? 예, 우선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이 희매촌 정비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학성문화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보상 협의가 완료된 기존 건축물들을 이제 철거를 곧 할 건데요. 이제 뭐 창고 등 작은 건물 포함해서 약 한 100여 동 건축물이 철거가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과거에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던 건축물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시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TF팀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지난해.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운영회의, 합동순찰, 관계자 간담회 등 이제 많은 활동 등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희매촌 일부 철거라도 반발이 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이나 어떻게 지원책은 잘 합의가 됐습니까? 예, 뭐 보상은 이제 사업 보상은 이제 해당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 직접 보상이나 이제 간접 보상금을 이제 지급을 해드리고요. 별도로 이제 여성가족과에서는 19년도에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한 게 있는데요.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탈성매매 신청자에게는 이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고, 이제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탈성매매 신청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소방도로도 개설되고 주민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학성동 일대 어떤 변화가 좀 기대가 될까요? 일단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마중물 사업하고 지역 주민 역량 강화 등의 자생력을 확보해서 낙후되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공간 조성, 역전시장 등 골목길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증가가 되고 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나 신축을 도모할 수 있고 뭐 나아가서는 이제 이러한 환경 개선 및 아까 말씀드린 TF팀 활동 등으로 희매촌 성매매 업소들도 하나둘씩 점차 소멸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 외에 원주시에서도 이 일부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이 있으면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흑성동에는 이제 재생사업 외에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게 이제 아직은 없는데 지금 아마 차후에는 그 원주 역사가 지금 이제 이전이 됐고 지금 빈 건물인데요. 그 공간을 이제 시에서는 공원이나 이렇게 공공 공간으로 관계부 부처하고 협의해서 아마 만들려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성공적인 정비 사업 기대해 보겠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주시청 도시재생팀 김성식 팀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